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학교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수현입니다. 알쏭달쏭 퀴즈 14회 이제 멘토링 동영상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의 내용 좀 더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을 확실하게 다져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보금자리론은 노후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는데 이미 틀렸죠. 노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 뭐였죠, 여러분? 주택연금이었죠. 주택이 주는 연금. 그래서 지금 1번은 X입니다. 그럼 노후계층은 연령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55올에 사셔야지만 노후계층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MM으로 55올에였어요. 그래서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에서 연금을 받는 거였죠. 그래서 주택을 사야 되기, 지금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주거용이에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노인복지주택이에요. 이 주택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연금을 받아 쓰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받아 쓰는 순간 매월 상환해야 될 원리금 금액은 점점 커져요. 1번 X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그래서 주부였죠, 주부.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 아니라 만 5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X.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얘는 대한민국 국민, 부부 중 한 명이면 되는 거죠.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 X예요. 3번. 주택연금은 너무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을 팔고 주택도 마련해서 생활자금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금액 기준이. 그래서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6억 원이 아니라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었죠. 그래서 1주택 소유자 가입 가능해요. 소유자만 가입 가능한데 다주택자도 그때 합산한 금액이 얼마 이하이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죠. 심지어 9억 원 초과하는 합산 가액을 주택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주택이 있는데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합산했을 때. 그럼 그때 3년 이내에 주택을 정리해서 1주택을 남겨두면 그때는 가능하죠. 주택연금이.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도 X네요. 그 다음 4번. 보금자리로는 애매모호한 주택을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불가능하죠. 그래서 X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한 건 보금자리론이 아니라 주택연금이었어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저소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거 사면 안 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4번은 X입니다. 그 다음 5번. 주택연금은 이때 보증서를 받아야 돼요. H봉사에. 그때 주택연금 가입비 초기 보증료가 있었습니다. 주택가격의 1.5%가 아니라 1.0%였죠. 1%예요. 그 다음 연보증료는 연연이었어요. 연금 지급 총액의 연 1%지 주택가격의 연 1%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주택연금의 경우에 만약에 받아오신 금액이 있는데 이때 그 주택을 넘기기 싫어서 조기에 상환할 수도 있겠죠. 얘를 해지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그럼 이때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가 포인트죠. 단 초기 보증료를 반환해준다, 반환해주지 않는다, 반환해주지 않는다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X. 연연을 꼭 기억해 보세요. 이 문제는 좀 연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보금자리로는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 다음 너무 소득이 많은 사람은 굳이 집사라고 돈을 정부가 빌려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목돈을. 그래서 연소득 기준이 있었죠. 얼마였죠? 7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보금자리 론이었잖아요. 기억을 딱 잡아내고 얘는 7천만 원이에요. 기억 보이시죠? 7천에. 그 다음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를 적용했어요. 돈 빌려줘 놓고 목돈을 장기 저리로 빌려줘 놓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때 이자율을 올려서 저소층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근데 주택연금은 영모기지로니까 반대로 변동금리를 적용했었죠. 그래서 7번 오네요. 기억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8번.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근데 이 주택은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었어요. 아까 내용의 반복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가능했었죠. 그 다음 9번. 주택연금은 가입 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매월 연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이 결국 빌린 돈이잖아요. 그래서 연금액의 원금에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점점 빚이 느는 거였죠. 그래서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커집니다. 기간이 경과될수록. 근데 보금자리로는 목돈을 빌려놓고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상환할 원리금이 전체적으로는 작아지는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9번 5, 10번. 주택연금은 중도 상환 시에 조기 상환 수수료 없다고 그랬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초기 보증료를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는다, 돌려주지 않는다 그랬죠. 보금자리로는 뭐가 있어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보조개 55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X네요. 그 다음 11번. 주택연금은 가입 시에 바로 주택의 소유권이 주택 소유자에게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로 넘어가서 HF공사가 경매를 신청해서 그때 그 받은 금액으로 처분 금액으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거였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가입 시에 바로 주택의 소유권이 주택 소유자에게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된다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 12번.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의 처분 시에 주택 처분 가격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만약에 더 크게 나왔다면 이때 그 남는 부분만큼 뭐 해줘야 되죠? 상속인에게 교부, 배부해줘야 되는 거죠. 주택 처분 가격이 이번엔 반대로 원리금 상환액보다 작아요. 그럼 부족하니까 상속인에게 부모님의 장수로 너에게 빚이 생겼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 가격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크다면 그때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배부해 주죠. 그래서 12번은 5네요. 꼭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모기지론, 주택연금은 영모기지론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주면 된다는 걸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부동산 학개론의 마법사 저 매지션 박수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